지역과 상품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골든 경기라고 이름을 잡아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성남, 광명, 안양, 구리 4개 지역 가지고 왔는데 아마도 네. 오늘 성남 정도에서 이야기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제가 오늘 2024년이잖아요. 네. 네, 라임이 딱 맞아. 2014년에 오.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2014년에 내 집 마련했죠. 2011년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2014년에 내 집 마련 성공했습니다. 이제 당첨이 되고 나니까 이제 공부를 조금 더 막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뭐에 이제 내 집 마련했다라는 생각에 네. 보통은 내 집 마련하고 공부를 그만두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네. 돈이 없어. 그래서 임장을 하면서 제일 재미없는 임장이 네. 돈 없이 하는 임장이에요. 그 역으로 내 집 마련하고 돈은 없지만 이 집을 이용해서 다음 스텝을 뭘 할 수 있을까를 한 2013년 입주하기 전까지 네. 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내 집에 등기를 치고 그 이후에 이 집을 활용해서 뭘 해야 될지가 차례륵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우, 이게 첫 자리 집이에요. 첫 집이 이렇게 집. 좋았어요? 첫 집을 이제 공공 분양으로 마련했는데 근데 대형 같은 저거 월풀욕조 아닌가? 84예요. 84인데 84? 제가 이제 첫 집인데 마이너스 옵션으로 했어요. 아. 이건 돈을 아껴보겠다고 했는데 3천만 원 빼주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 하면 4천만 원 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옵션이 결코 돈이 덜 드는 게 아니에요. 돈이 더 들어요. 근데 이제 첫 집이다 보니까 또 제가 또 하면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요. 첫 집 마련 이게 당첨되고 인테리어만 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지에서 네. 그 전세를 가장 높게 뺐어요. 네, 그래서 전세 비용으로 제가 다른 투자들을 이어나갔는데 어쨌든 되게 넓었어요. 84였는데 주방이 지금 보시면 거의 50평대 주방 같아요. 2011년에 이제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한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최초 공개. 이거 월풀이 맞아? 저 2011년 얼굴이 이제 살면서 좀 달라지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주원규 PD님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있잖아요. 심사위원. 네, 그 방송국 다닐 때하고 지금이 훨씬 젊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쵸. 제가 봐도 지금 그래요. 약간 다르잖아요. 2011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내가 방송 과연 있었구나, 집을 살 아직도. 수 있을까? 와. 이런 생각을 하던 때였어요. 저 이렇게 막 민원에 시달리면서 그렇겠죠. 160만 원 월급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너무- 그리고 이제 네. 공부를 시작하고 예, 내 집 마련 성공한 이런 게 있습니다. 불인이 분들을 위한 부동산에 이제 막 공부하시는 분들을 그럼요.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부동산 아니어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부의 크기를 늘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또 소장님이 부동산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자신 있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부동산 공부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가 쉬워지는 방법 없을까? 부동산이 항상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어떻게 공부해요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많이 저는 이 듣습니다. 말씀 드려요. 지도와 지내시라. 그래서 오늘은 요 팁, 요 꿀팁. 이거 우리 오늘 경기도 할 건데 경기도 되게 막 되게 헷갈려하세요. 물론 뭐 관심이 좀 덜한 지역이거나 내 생활권이 아니어서 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서울, 경기, 인천 정도는 이제 지역과 어떤 큰 지역의 틀과 상품들을 좀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네. 이게 우리가 상품을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죠. 아파트를 얘기하고 좋은 집을 얘기하는데 이런 넓은 반경의 지역의 위치를 모른다. 네.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는 단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를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지도와 친해지신 법입니다. 서울 25개구, 경기 31개 시, 군 이렇게 좀 보시면서 어디에 있지 하면서 지도하고 친해지는 그런 과정을 좀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공부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해요. 네. 아니 요즘에 그 프롭테크 앱 너무 잘 되어 있고 손품으로 다 볼 수 있는데 네. 뭐더러 발품을 파냐? 왜 이렇게 그렇죠. 힘들게 가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발품은 그거 같아요. 발품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시간을 가장 아끼는 방법, 부동산 공부하는데 시간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 네. 현장을 밟아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지다. 왜냐하면 현장을 한 번 밟아보는 게 그 이후에 그 현장에 대한 어떤 생생한 기록과 그렇죠. 기억과 그 현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베이스를 닦는 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손품을 막 10번 팔아서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여주 나왔나요? 네. 여주에 안 가봤어요. 여주를 지도를 들고 그리고 그 입주 물량과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분석해도 사실 그게 미국하고 똑같아요.
내가 안 가본 미국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낯선 거잖아요. 뭔가 우리는 우리나라니까 뭐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안 가본 곳은 내가 모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품을 팔더라도 기본적으로 발품 팔아서 내가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깊이 박혀 있는 것에서 손품을 얻는 것과 그냥 마냥 손품을 파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발품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작업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시간을 가장 아끼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와 친해지고 발로 직접 밟아보고 이런 기본기 위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부동산 공부 입지 그리고 입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상품들을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어느 지역이 진짜 호재도 많고 정말 좋아요. 어느 지역에 뭐 용적률이나 평균 대지 지분도 좋아서 네. 뭐 사업성이 있고 이후에 재건축이 됐을 때 되게 좋아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고 그렇죠. 되게 좋은 상품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지금 이 집을 살 수 있는가 세팅할 수 있는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상품을 내가 세팅 즉 아무리 좋은 강남이어도 나만의 강남만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상품을 살 수 있는가 네, 세팅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과 상품을 내가 어떻게 세팅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되게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을 알려면 어떤 지도와 친해지고 발품 팔아서 이 지역과 친해지는 것 이게 베이스입니다. 저는 일단은 그래서 부동산이 굉장히 집을 마련한다는 게 되게 이 장표 한 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다. 심플해요. 그러네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5개의 공을 굴리고 있는데 네. 공을 5개나 굴릴 필요가 없어요. 아. 저는 좋은 집 한두 채만으로도 충분히 자산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을 그러네. 올라가야 돼요. 자산 증가. 이게 제가 이렇게 와. 작년에 이렇게 굴렸었거든요. 네. 5채, 7채 굴렸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어요. 이제-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꼭 그 어떤 뭐 N호기로 대표되는 막 5호기, 10호기 꼭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내가 살고 싶은 좋은 집 그리고 갈아탈 수 있는 집 혹은 투자로 한 채 더 이런 네. 식으로 해서 한두 채로도 충분히 이 좋은 지역 상품을 올리면서 이렇게 가면 네. 이게 바로 좀 여유 있고 심플하고 심플하지만 또 풍요로운 그런 부동산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가져온 지역 중에서 이제 어떤 지역이 좋은가, 어떤 상품이 나한테 맞는 상품인가, 맞는 집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남에는 3개의 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각각의 구가 어떤 그 서열을 이루고 있는지 서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분당, 수정, 중원구가 있는데 각각이 이렇게 분당구가 당연히 분당과 판교를 품고 있으니까 가장 이제 시세 평당가가 높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정구가 위례 쪽을 품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다음이 수정구고 중원구가 이제 원도심 그 성남과 네. 그리고 이제 원도심 성남 중에서 개발이 살짝 덜 된 곳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좀 평당가가 낮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프롭트크 아실입니다. 아실에서 개별 단지 비교로 들어가면 지역 비교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하실 수가 있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분당이 이제 광명이나 동항보다 훨씬 또 평당가가 높은 그렇죠, 곳이고 그렇죠.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개 지역 같은 오른쪽 3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하다. 재개발 정비 사업이 아주 많이 들어간 이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프들이 보면은 과거에는 살짝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었냐면 보시면 안양 동안구가 평촌으로 대표되는 잘 일기 나갔죠. 잘 신도시잖아요. 나갔죠. 분당 그래서 나갔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품도 좋고 이제 인프라가 완전히 완벽하게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살기가 딱 너무 좋았던 때였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웃도시 광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층의 노후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그렇죠. 곳들이었잖아요. 80년대 후반 그래서 좀 뭐 이런 거 차이가 비교하면 있었어요. 네, 차이가 그러네요. 꽤 있었었는데 요것들이 점점점 이제 재개발 정비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비슷하게 모입니다. 그렇네요. 네, 모이다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러네요. 가끔 이제 광명에서 뭐 신축 단지들이 뭐 알알이 거래가 됐다라든지 막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고 뿐이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우열을 나눌 수가 없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렇게 내가 얼마에 매수할 단지들 가지고 오시면 그 단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요.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하면 이것 중에서 어떤 거 매수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네, 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많은 분들이 서울 사요, 경기 사요. 예를 들면 서울의 하급지 사요, 네. 경기권의 상급지 사요. 아, 맞아요. 네, 헷갈려요. 어떤 거 사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그 형식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상급지에 25평 사요, 네, 하급지에 하급지에 34평 33평. 사요, 경기도에 상급지 사요, 서울에 하급지 하급지 사요, 사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급지에 구축이 좋아요, 하급지에 신축이 좋아요. 아,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할 수 있는데 그거 야. 오늘 말씀드릴게요. 11억대 아파트가 서울에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세가가 보통 한 전년도에 5억 5천대가 많았어요. 근데 전세가가 다 7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올라왔어요. 진짜 올랐구나. 많이 올라왔는데 네. 여기 보시면 또 여기는 서울 내에서 이제 중위급지 아래쪽인 금천구. 금천구, 네. 금천구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도 11억대. 그리고 전세가가 7억 거래도 됐고 이제 6억 5천에서 7억 사이입니다. 짠 것처럼 그렇게 딱딱 네. 맞네, 가격이. 맞아요. 야, 예. 근데 여기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물론 서울의 신축 11억대인데 약간 주거 지역 벨트가 크고 약간 주거 지역으로서 베드타운으로서 좀 기능이 그러니까 인기 주거지긴 한데 네. 철도망에 살짝 아쉬운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살짝 먼다든지 이런 곳은 전세가가 네. 11억이면 한 6억 혹은 5억 8천 요 정도입니다. 전세가가 좀 차이가 나는구나. 네, 근데 예. 여기들은 이제 그 지역의 대장단지. 대장단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의 대장단지들이 그 도포적인 수요들이 있거든요. 11억에 7억. 어떻게 보면은 서울 내에서 하위급지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중랑구의 대장. 그쵸. 금천구 대장, 중랑구 대장 11억에 7억, 11억에 7억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는 전세가 7억 8천까지 갔어요. 더 높아? 더 높아요. 오. 11억 지금 이제 최저가들이 저층 빼고 11억까지 있는데 7억 8천까지 전세가 왔습니다. 야.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예. 급지가 나빠도 이제 상품을 선택할 때는 그 지역 내에서 독보적인 대장이니 이런 것들. 되게 수요가 있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11억이라는 그 매매가가 부담되신다면 이런 지금 언급된 것들에 5구를 찾아보시면 5구가 지금 한 9억 초반 이렇게 그쵸.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경기권의 상급지, 그다음에 서울권의 하위급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구역상 뭐 경기라고 해서 지역이 상품이 나쁘고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품이 좋고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매매가들이 붙어 있는 서울과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면 네. 자 보세요. 자 산성역 포레스티아하고 사과준 센트럴 아이파크인데 네. 비슷해요. 11억대에 6억 5천 7억, 네. 11억대에 6억 5천 7억, 여기는 7억 8천까지 또 갔습니다. 자, 그럼 둘 중에 뭘 사나요? 즉, 그렇죠. 네, 경기 상급지냐, 서울의 하급지냐, 그러네, 딱이네, 딱. 아니면은, 야. 네, 그 다음에 어떤 걸 사야 되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재밌다. 이게 이 거대 담론에 있어서 네. 정답은 케바케다 상품을 봐야 되지 이렇게 무조건 서울의 하급지다 네. 경기의 상급지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네. 잘못된 겁니다. 비교해 알았어. 볼게요. 자, 시세 그래프를 일단은 네. 그동안 얘의 이력들을 네. 봐야 돼요. 얘 맞아요, 걸어온 맞아요. 길을 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걸어온 길에서 크게 그 반경에서 벗어나질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네. 그래프를 봅니다. 아, 오늘 거 너무 좋다. 아실에서 이제 네. 보면은 개별단지 비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포레스티아랑 센트럴 아이파크가 너네들의 역사가 어떻니를 좀 봅니다. 야. 근데 요 정도면 비슷하게 가요. 굉장히 비슷하게 그렇죠. 가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좀 비슷한데 여기에 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시면
보세요. 왜 이렇게 떨어졌지? 이 지역이 떨어졌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네. 보시면 직거래 9억 5천 있잖아요. 네. 한 건이 한 건. 네. 그래서 이게 대세 그래프가 아니고 지금 네. 한 여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고 네. 만약에 실제로 많은 거래가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이 파란색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비슷하게 특별한 거 없으면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만약에 이렇게 쭉 내려갔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뭐 입주 물량이 아주 주변에 뭐 3만 세대가 들어온다. 막 이런 경우에는 네네. 사실 이게 그 한 2년에서 4년 입주 물량이 끝나면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에 이렇게 또 비슷하게 가던 그래프가 뚝 떨어져서 밑으로 쭉 흘러간다면 이런 파란색 단지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마도 요거는 특이한 거래이고 계속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산성 포레스티아 사요, 사가장 센트럴 아이파크 사요는 의미가 없어요. 네. 보시면 전고를 보시긴 하신 전고도 요 정도면 거의 비슷한 정도고 그러네요. 사실 이 산성형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입은 이제 좀 타입이 다르긴 하지만 14억 8,500 네. 정도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두 개의 단지는 전고점을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쌍둥이 단지다. 네. 즉 이거를 어떤 상품을 사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들을 내가 실거주할 관점으로 보느냐. 네, 그러면은 당연히 요 정도면 쌍둥이니까 내가 송파로 출퇴근하느냐 아니면은 뭐 종로로 출퇴근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상품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이게 좋냐 이게 좋냐 이 두 개 중에 뭐가 좋냐만 단순히 놓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어떤 걸 사도 4년 후에 뭐 내가 B를 살 걸 A를 샀다고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고점이 가끔 어떤 이렇게 그래프가 막 비슷하게 흘러가는데도 전고점이 가끔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건 튀는 경우 있죠. 예. 전고점이 뭔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지금 매매가가 분명히 비슷한데 네. 전고점을 비교했을 때 여기는 15억인데 여기는 12억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전고점 비교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2020년에 입주한 단지예요. 2020년에 입주한 단지와 네. 2017년에 입주한 단지의 전고점은 달라요. 그쵸. 지금 매매가가 같아도 왜냐하면 2020년에 입주한 단지는 네. 한 바퀴 돌았을 때 이제 손바뀜이 될 때 그렇죠. 2022년이었는데 하반기였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전고를 확실하게 찍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1, 2, 3번 전고점 그래프 시세의 흐름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흐름도 비슷하다면 전고점이 조금 더 높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전고가 높지 않은 단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게 이 네. 시점은 언제였느냐 그렇죠. 이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야. 뭘 사냐고 저는 전문가한테 야.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왜냐하면 네. 여러분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의 소득 상황과 그리고 저축하는 상황이나 네. 그리고 내가 실거주가 필요한지 내가 직장은 어디로 다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훨씬 더 나를 매일 고민하시잖아요. 나의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전문가분들한테 강의 끝나고 잠깐 3분 5분 질문하시는데 제가 3억 있는데 뭐 살까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전문가의 한마디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분명히 A보다 B가 좋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얼마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실거주할 거니,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실거주는 지금 당장 못해서 전세를 끼고 미리 사놓을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나는 정말 돈이 좀 작은데 상품은 되게 좋은 거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출을 이용해서 뭐 내가 최소의 자본을 넣어서 되게 좋은 집을 하고 싶은지, 네. 뭐 기타 내가 지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고 싶긴 한데 이게 다 묶이는 게 나는 이게 너무 부담돼서 조금 더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묶이는 돈을 좀 적게 하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 중에서 내가 어떤 시나리오인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차 야, 상품 핵심이다. 분석, 2차 나 분석. 나부석. 네, 나를 분석해서 이 두 가지를 분석해서 여기에 합한
반지를 사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생각보다 좀 적은 돈으로도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지 공부, 두 번째 세팅값을 공부하는 방법이 세팅값.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무조건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면서 네. 부동산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24년도 저희 2014년처럼 여러분들에게 또 기획의 기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허리가 네. 2024년에 등장하셔서 집 덕분에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